음악 당신이 이 방에 들어서기 전, 심지어 입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해해서도 아닙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당신에 대한 하나의 버전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속삭임, 흘깃하는 시선, 혹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 오고 간 짧은 메모 한 장. 그들은 조각난 정보로, 당신이 지키던 침묵으로, 당신이 통제하지 못한 그림자로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말할 것이라 믿었지만 진실은 결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실 그 자체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만들어진 인식에 보상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를 만들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당신이 친절하고 선하며 진실되려 노력하는 동안 그들은 당신을 훨씬 더 단순한 버전으로 재단했습니다. 자신들이 편안하고 통제하기 쉬운 버전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어느새 조용한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누구도 말을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말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잊어버린 적은 또 몇 번이었습니까? 평판이란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리에 없을 때,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태함과 소문, 그리고 섣부른 추측으로 당신의 평판을 조립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을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강력한 영향력을 조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존재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정교함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방식 속에서 단련되는 것입니다. 평판은 거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기는 당신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당신의 진가를 알아봐 주길 계속 희망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는 당신을 잊지 못할 만큼 날카로운 존재감을 구축할 것인가? 그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당신의 이름을 먼저 느끼게 될 때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판은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평판은 진실의 반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은 사실의 근거에 당신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방 안에 울려 퍼질 때 그들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혹은 불안하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당신을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존중을 얻고 무분별한 친절함이 잊히는 이유입니다. 냉정한 사람이 항상 기억되고 착한 사람이 항상 무시당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겸손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약하다고 봅니다. 당신은 관대함이라 여기지만 그들은 당신이 필사적이라고 단정합니다. 평판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초적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감정에 기반을 둡니다. 그들은 당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굳이 존중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가 말을 아낄수록 왠지 모르게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인간은 투명함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긴장감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긴장감은 신비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를 자세를 고쳐 앉게 만든 적이 언제였습니까? 당신이 별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며칠 동안 당신을 기억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만약 단 한 번도 없다면 당신의 평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잃기 쉽다는 것은 당신을 무시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설명하기 쉽다는 것은 당신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조용히 지내면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좋은 평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의 심기를 거스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을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이며 생존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하는 대상 앞에서는 스스로를 방어하지만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 앞에서는 긴장을 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그들이 주시하고 연구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저 스크롤을 내려 지나쳐버리는 대상입니까? 당신의 평판은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이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굳이 설명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날 당신을 규정하는 것은 속삭임이 아니라 픽셀입니다. 사람들이 스크롤하며 보는 것이 그들이 믿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소셜미디어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가면일 뿐입니다. 당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정교한 가면 말입니다. 당신은 보이기 위해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들은 스크롤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휴가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이 올린 명언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접근 권한을 주었고 그들은 당신에게 숫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지지를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팔로워는 충성심이 아니며 좋아요는 존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심은 권력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디에나 있음으로써 존재감을 쌓으려 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은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한 조각을 가질 수 있을 때 아무도 그 전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신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헬스장에서 찍은 셀카를 보고 그들은 당신이 자신감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털어놓자 그들은 당신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피드를 팔로우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당신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허구가 진실보다 더 빨리 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이제 그 이미지는 당신의 실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하는 당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많이 공유할수록
당신의 본질은 희미해지고 그들이 더 많이 볼수록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존재감은 희소성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이 더 좋다고 배웠습니다.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게시물, 더 많은 노출.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말할 것입니다. 소음이 커질수록 무게는 가벼워진다고. 이제 빼기 시작하십시오. 공유를 멈추고 때로는 사라지십시오. 신비로움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며 침묵은 사람들을 두 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당신의 부재가 질문을 낳게 하십시오. 당신의 절제가 긴장감을 만들게 하십시오.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1000명의 시선은 당신의 존재감을 온전히 느끼는 단 한 사람을 결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온라인 정체성은 유산입니까? 아니면 한편의 연극입니까? 만약 당신이 내일 당장 포스팅을 멈춘다면 그들이 신경이나 쓸까요? 당신이 사라진다면 알아채기나 할까요? 아니면 당신은 결코 듣지 않는 군중 속의 또 다른 목소리일 뿐입니까? 존재감은 단지 눈에 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에 관한 것이며 그 침묵이 어떻게 소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가에 대한 기술입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예측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것은 힘을 잃습니다. 진정한 존재감은 시끄러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읽히지 않는 기품에서 나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정의하는 순간 그들이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반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침묵을 쌓았고 부재를 설계했으며 그것을 통해 두려움을 만들었습니다. 기억되기 위해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이기 위해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들은 당신을 덜 존중하게 됩니다. 신비로움은 존재감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긴장감으로 응축된 존재감의 정수입니다. 당신이 한마디를 던지고 자리를 떠나면 그들은 그 말을 10번 되새깁니다. 며칠 동안 그 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비로움은 그들이 스스로 빈칸을 채우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 위에 강인함을 투영하고 당신이 입을 열지 않은 곳에서 권력을 창조해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너무 눈에 잘 띄어서 아무도 당신의 부재를 아쉬워하지 않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은 너무 모든 것을 열어보여서 이제 아무도 당신에게 더 다가서려 하지 않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정성 있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왕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장군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며 전설은 필요할 때가 아니면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그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비로울 때 당신은 상황의 틀을 통제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은 결코 보지 못할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 당신은 영향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더합니다. 부재는 상상력을 키우고 상상력은 신화를 만듭니다. 결코 소리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침묵시킵니다. 좀처럼 말하지 않는 여성의 모든 단어는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알 수 없을 때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방을 소음으로 채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긴장감이 당신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기억되고 싶다면 모든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던진 뒤
사라지십시오. 하지만 신비로움만으로는 권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심판이라는 칼날로 날카롭게 벼려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즉각 반응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정당화하며 강하게 보이려 애씁니다. 하지만 반응은 약점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 당신의 평정심이 흔들렸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공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키아벨리는 정반대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심판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기술을 통달했습니다. 그는 시끄럽게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밀하게 벌했습니다. 경고도, 설명도, 복수의 연설도 없이 그저 상대를 자신의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심지어 당신의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 그를 모욕했고 그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시끄러운 처벌은 벌하는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침묵의 처벌은 지켜보는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바로 하찮음입니다. 그것이 권력입니다. 파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보내는 메시지 안에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공정함을 구걸하지 않고 소문을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으며 끝을 맺기 위해 상대를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재라는 칼날이 모든 것을 끊어내게 합니다. 이제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지 않은 말을 보았고 당신이 원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상상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당신이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처벌보다도 더 큰 처벌을 만들어냅니다. 상상력은 보복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기 때문입니다. 감정 없이 행해진 단 한 번의 냉정한 행동은 전설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당신이 굳이 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면 그들은 당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벌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너무나 조용히 지워버려서 그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곱씹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당신의 기준은 아직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자비가 아니라 정교한 계산임을 보여주십시오. 그 메시지가 퍼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존중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존중을 강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에도 보상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사용될 때 칭찬은 예언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서 칭찬을 남발합니다. 하지만 왕은 축복을 내리듯 칭찬을 베풉니다. 그것이 칭찬이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칭찬이 친절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아꼈을 때 비로소 무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인정을 받는다면 당신의 인정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드물고 계산되었으며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라면 그것은 신성해집니다. 이제 당신이 말할 때 그들은 몸을 기울여 듣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갈망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다른 사람들 위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똑똑히 목격합니다. 바로 이렇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위계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칭찬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왕좌가 됩니다.
한 번의 가벼운 끄덕임은 대관식처럼 느껴지고 짧은 존중의 말 한마디는 영원한 유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할 때 그들은 내가 실패했나? 내가 부족했나? 내가 그의 총애를 잃었나?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칭찬을 충분히 오랫동안 보류하여 그들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당신의 인정은 여전히 값싼 것입니다. 당신은 시끄럽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략적으로 보상합니다. 당신은 순간을 선택하고 청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축복을 내릴 때 그것을 정밀하게 공개적으로 행합니다. 공개적인 보상은 사적인 집착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을 되감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것을 다시 얻으려 노력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은 화폐가 됩니다. 당신은 결코 나를 지지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당신의 세계로 더 가까이 끌어들입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처럼 지킵니다. 이것이 충성심이 설계되는 방식입니다. 끊임없는 인정이 아니라 드물지만 강력한 인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진짜 비결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칭찬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되 결코 보장되지는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을 그들이 결코 끝낼 수 없는 시험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인정이 그들이 쫓는 대상이 될 때 당신의 신화는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권력은 행동뿐만 아니라 상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걷는 방식, 당신이 멈추는 방식, 그리고 당신이 움직이기 전에 침묵이 먼저 공간을 장악하게 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완벽히 이해하는 것을 숭배하지 않으며 누구도 익숙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범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손하게 말하고 안전하게 움직이며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권력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 무언가를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걸음걸이, 당신의 부동자세, 당신의 말투, 당신의 타이밍. 이것들은 습관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를 구축하는 건축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단지 다르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똑같음은 당신을 대체 가능하게 만들지만 상징성은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와 존재감, 그리고 신화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멋져 보이기 위해 검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애도하는 중인지 전쟁을 준비하는 중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입는 것입니다. 당신은 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잠시 멈추고 침묵이 일하게 둡니다. 당신이 더 느리게 움직일 때 세상은 더 빨리 당신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사람들은 질서를 느낍니까? 아니면 당신의 존재를 무시합니까? 당신은 관심을 통제합니까? 아니면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합니까? 상징적 정체성은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특정 단어, 특정 모습, 특정 에너지와 연관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반복될 때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자리에 없을 때조차 무게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한 개인을 넘어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당신이 침묵할 때조차 당신의 말을 인용하고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조차 당신을 의식해 말투를 조절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정체성은 이미 변모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힘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힘이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변에 섞여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만의 아우라를 만드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일단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면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친근해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려 노력하십시오. 오만함이 아니라 통제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 공간의 리듬을 바꿀 때 당신은 이미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방의 일부가 아니라 그들이 궤도를 도는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미지가 너무 안정적이면 그것은 또한 잊히기 쉽습니다. 진정한 전설은 감명을 주는 만큼이나 혼란을 줍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들은 결코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며 모순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이해받으려 너무 애썼던 지도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측 가능해졌고 이내 잊혔습니다. 그러나 친절과 잔인함 사이, 혼돈과 평온 사이를 오갔던 이들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은 감히 어떤 이야기는 당신이 무례함에 분노하여 한 남자를 파멸시켰다고 말하고 다른 이야기는 당신이 공개적으로 적을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두 이야기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은 통제력을 얻습니다. 혼돈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패턴을 따르지 않고 패턴을 깹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패턴을 깹니다. 오늘은 무자비하게 보상하고 내일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여 그들을 긴장시킨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은 결코 신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외심을 만들고 싶다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십시오. 무모하게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예측 불가능성은 약점이 아니라 위장술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기분을 살피고 당신의 침묵을 해독하며 당신의 시선을 분석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해석하느라 바쁜 동안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을 잊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존경받는 것을 넘어 신화적인 존재가 됩니다. 신화는 논리를 따르지 않고 모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화를 영원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수수께끼이며 거대한 힘이고 짙은 안개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감을 갖고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에 대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수집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지지하는지 토론하게 하고 당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논쟁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진실을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그들은 당신의 전설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당신 앞에서 자신의 직감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혼란이 전설로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존재보다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이름이 당신을 대신해 말하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세 속에, 그들의 말투 속에, 당신의 이름 뒤에 따라오는 침묵 속의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때문에 행동을 바꿉니다. 그것이 통제의 최종 형태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평판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에 들어서기 전에 평판이 먼저 도착할 정도로 정교하게 그것을 구축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신화는 자율성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소문을 바로잡지 않아도 소문은 스스로 잠잠해집니다. 당신이 존중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들은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존중을 바칩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무엇을 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에 기반한 두려움은 기억에 기반한 두려움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일단 내면화된 믿음은 더 이상 당신의 강화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그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것이 그를 기쁘게 할까? 아니면 모욕하는 것일까? 당신은 그 자리에 없지만 그들은 어쨌든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당신의 기준이 그들의 필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방 안에 등장할 때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뀝니까? 당신에 대해 언급할 때 목소리를 낮춥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존재감은 여전히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판이 신화의 지위에 도달하면 당신은 덜 움직이고 더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당신의 이미지는 그들이 지시 없이 따르는 법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구를 따라 말하고 당신의 코드를 되뇌며 마치 자신들이 발명한 것처럼 당신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권력을 관리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배가시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신화에 대한 실망을 안겨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다른 누구의 인정보다 당신의 인정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할 때, 당신의 침묵이 다른 사람의 명령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당신은 리더이기를 멈추고 하나의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충성심을 쫓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충성심을 생성합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올바른 방식으로 보이려 했었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려 했으며, 그들이 받아들여 줄 만한 버전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통제권을 쥐지 못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권력은 사랑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연구되는 것에서 옵니다. 해독되는 것에서 옵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외침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당신은 이미 균형을 바꾼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들을 망설이게 할 때 당신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들어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추종자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소음이 아니라 무게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감명을 주려는 노력으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는 그들이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울이 됨으로써 쌓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 욕망, 그리고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필요를 비추는 거울 말입니다. 불멸은 더 크게 외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멸은 1000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며
그 모든 해석이 당신에게 유용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자기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더 이상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도록 딱 그만큼만 사라질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목받기 위한 평판을 쌓지 마십시오. 거스를 수 없는 필연성을 위한 평판을 쌓으십시오. 당신이 들어설 때 방안이 조용해지고 당신의 적들이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며 낯선 이들이 당신을 한 개인이 아닌 하나의 개념처럼 말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통찰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